선비님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지요? 그럼 아시아담 시작하겠사옵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제주라고는 글 읽는 제주밖에 없는 백면서생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선비는 홀로 어머니를 모시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 선비의 아버님은 당상관을 지냈으나 정사에 휘말리는 바람에 집안은 쫄딱 망하다시피 하여 양반가라 할 수 없는 몰골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선비의 아버지는 그 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병약한 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었는데 어떡하든 가문을 되살리기 위해 선비는 밤낮으로 글 공부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여 선비는 어머니께 꼭 과거를 급제하여 돌아오겠다며 다짐을 하고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우리 집안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아버님의 원한도 풀어드릴 것입니다. 허니 너무 염려치 마시고 진지 잘 드시고 계십시오. 소자 돌아올 때까지 강령하셔야 하옵니다. 그래요, 우리 아드님. 이어미는 매일 부처님께 빌며 기다릴 것이니 이어미 걱정일랑 말고 과거에 매진하여 꼭 급제해서 돌아오도록 하세요. 하여 선비는 과거를 보기 위해 담보찜 하나 달랑 메고 주막집에서 새우잠을 자며 걸어걸어 한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양에 다다른 선비는 당천동 구석진 주막에 간신히 문간방 하나를 잡았습니다. 과거가 한 달이나 남았지만 미리 당도하여 한양 지리도 익히고 과거 흐름도 잡을 겸해서 일찍 올라온 것이었지요. 허나 주머니 사정이 신통치 않아 한 달 동안 먹고 자리를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하여 자신이 행랑아범 노릇을 하겠다며 좁은 문간방 값을 깎고 또 깎아 다른 방에 방값으로 묵기로 하였습니다. 밤늦게 외출했던 손님이 들어올 때면 얼른 나가 대문을 열어주고 아침엔 일찍 일어나 마당도 쓸고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 했지요. 밥때가 되면 주막집 밥은 비싸서 언감생심 엄두도 못 내고 밖에 나가 선술집 국밥을 사 먹기도 하지만 떼거르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험상궂고 산적처럼 생겨먹은 주막집 바깥 주인은 선비를 자기 집 하인 다루듯 했고 함부로 심부름도 시키고 툭하면 욕설을 퍼부어댔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래도 양반인데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주막집 안주인은 달랐습니다. 선비에게 친절히 대해주며 은혜를 베풀었지요. 허나 다른 꿍꿍이도 있었으니 주모는 음기가 강한 여인이었는데 남편은 생기긴 산적처럼 생겼어도 도통 양기가 약해 힘이 부실하였으니 거기다 도박에 빠져 집안일이며 아내의 밤일이며 등한시하기 일쑤였고 밖으로 나돌기 바빠 불평이 많았지요. 그러하다 보니 한 번씩 주막에 묵으러 오는 손에게 끼를 부려 함께 밤을 보내곤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반반한 사내였던 선비가 눈에 들어 주막에 들이고는 기회만 엿보고 있었지요. 하여 바깥 주인 몰래 누룽지도 주고 삶은 감자도 갖다 주며 그렇게 인정을 베풀어 선비의 가슴이 뭉클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맛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안주인은 닭죽과 호리병 가득 탁배기까지 챙긴 소반을 들고 선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비님, 시장하시지요? 바깥 주인한테 들킬세라 선비가 눈을 크게 뜨자 눈치 빠른 안주인이 말하기를 아유, 걱정하지 마셔요. 그 화상은 노름판에 갔으니 내일 들어올지 모레나 들어올지 모른답니다. 하여 주모의 말에 반색하던 선비가 그렇잖아도 배고프던 참에 소반을 차고 앉아 맞바람에 개눈 감추듯 닭죽을 비우고 나자 안주인이
콸콸콸 탁배기 한 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선비가 탁배기를 단숨에 들이키고 나자 안주인이 말하기를 저도 한 잔 주시어요. 하여 선비가 따라준 술잔을 서슴없이 비우고 난 안주인은 한숨을 푹 쉬더니 신세 타령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니 글쎄, 주막에서 힘들게 모은 푼돈이 조금 쌓였다 하면 그걸 어찌 냄새 맡고는 이 화상이 노름판에 몽땅 갖다 바치고 화난다고 몇 날 며칠 술독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니 아이고 내 팔자야. 울화통이 터집니다, 선비님. 그렇게 두 사람이 주거니 받거니 마시다 보니 어느덧 호리병에 탁배기도 바닥이 나고 하여 안주인은 부엌에서 또 탁배기 한 병을 들고 왔습니다. 안주인이 마당을 가로질러와 장대비를 홀딱 맞아 방 안에 뛰어들어오자 호적삼이 몸에 쫙 달라붙어 농염하고 흐드러진 육덕이 선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혈기왕성했던 선비의 약물은 홑바지를 뚫을 듯이 솟아올랐고 안주인은 그 모습을 뚫어지게 보더니 젖은 적삼을 벗어 던지고는 덥석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어찌 이리 실하십니까? 오늘 밤만이라도 선비님을 모시고 싶사옵니다. 아니되오 주모, 놔주시오. 이러시면 참기 힘도. 그날까지 수총각이었던 선비는 육덕지고 농염한 주모의 손놀림에 옴짝달싹 못하여 주모가 이끄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지요. 이내 두 사람은 호롱불을 꺼버리고 이불위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운운은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밤새도록 계속되었고 동창이 밝아서야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한여름 밤의 천둥 번개처럼 요란한 운우가 끝나고 나자 온 매무새를 고치며 안주인이 말하기를 소인이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선비님은 이번에 과거에 알성급제하시고 나중에 감사에 오를 것입니다. 허니 나중에라도 오늘이를 잊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자 선비는 웃으며 지필묵을 꺼내 스스슥하고 글을 몇 자 써주었습니다. 안주인은 그걸 들고 호호하고 한바탕 웃었습니다. 하여 과거를 본 선비는 주모의 말대로 과거에 급제하고 고향으로 금이 환양하자 인심 야박하던 친척들과 친지들이 모여들고 어머니께 효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아버님의 억울한 누명까지 벗겨드리고 가문의 신분도 복권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평양 가명에 웬 여인이 찾아와 평안감사의 누이라며 감사를 만나겠다고 떼를 썼습니다. 그러자 평안감사가 말하기를 나는 누이가 없는데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하며 마당으로 가서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 그 옛날 당천동 주막의 그 안주인이 아닌가. 안녕하셨는지요?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반갑습니다. 선비님, 아니 감사께서도 잘 지내셨는지요? 하면서 그날 밤에 써주었던 종이를 꺼내는데 종이에 기름을 먹여 여지껏 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선비였던 평안감사가 장난으로 써준 종이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훗날 감사가 된다면 천냥으로 이 은혜를 갚으리다. 그리하여 감사 덕분에 평양 구경까지 잘하고 보름 만에 한양집으로 돌아온 주모가 천냥 보따리를 풀자 중풍에 걸려 누워있던 남편이 눈이 휘둥그레져 사연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모는 이제 반신불수가 된 남편이 겁나지 않아 그때 그날 밤 일을 자세히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며 말하기를 이 바보 전치 같은 여편네. 기왕 주는 거 한 번 더 줬으면 2,000냥을 받았을 건데 아이고 아까워라. 하면서
마누라를 닥달했다고 합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베풀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지요. 주모는 선비에게 몸도 마음도 다 베풀어 주어서 복을 받았나 보네요. 오늘도 아시아담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재미진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선비님은 없으시겠지요? 그럼 이만 줄이겠사옵니다.